오늘은 이제 핸드셋이라 하면 지난번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 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핸드셋은 네. 휴대폰 부품주 범주입니까? IT 부품주의 범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핸드셋이라고 오늘 준비한 것은 뭐 휴대폰으로 조금 네. 이제 축소해서 보신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게 아이폰 13 시리즈에 대한 다소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뭐 수요가 좀 굉장히 처지고 있다는 뭐 기사가 나오면서 그날 아마 제 기억에 LG노텍이 12%인가 뭐 그 정도 급락을 한번 했었던 날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이 그만큼 맞아요. 나왔는데요. 네.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예민한 뉴스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 둔화 우려가 이제 기사화되면서 다소 이제 우려스러웠던 자리가 있었는데 LG노텍이 다소 그래도 빠르게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들 나오는 걸 좀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아이폰 13 관련된 판매 우려는 사실 기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더가 지금 상당히 좀 견조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3 관련된 판매 우려에 대한 기사는 다소 조금은 좀 오버 내지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뉴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점유율 확대라든지 차기작 카메라 모듈 스펙 상향 등을 고려한다면 LG노텍의 주가가 그렇게 빠질 이유가 사실 별로 없었고 또 LG노텍의 그 경쟁사가 수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가 돌면서 LG노텍의 반사이익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이 상당히 좀 빠르게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LG노텍과 BH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애플 쪽에 그 아이폰 시리즈에 관련된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점유율 확대에 대한 뭐 상반기 관련된 실적이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LG통이나 그다음에 BH 모두가 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양호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BH를 보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지금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고 3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BH가 4분기에도 원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볼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지금 아마 LG노텍도 똑같은 분위기로 BH와 함께 간다고 보면 최근에 LG노텍의 주가 강세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급락 시기에 그런 뉴스에 의해서 시세를 줬다면 다소 좀 기회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분위기고 그리고 또 이번 10월 달에 이제 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뭐 휴대폰 출하량이 봤을 때 10월 달에 이제 역대 월간 출하량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견조한 지금 공급 출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뭐 IT 쪽, 특히 이제 핸드셋,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품사에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환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도 불확실성 완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올해 3분기와 4분기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삼성전자가 6천만 대 한 중반 정도 이제 분기 단위로 지금 내고 있다 보이는데요. 지금 내년에 1분기와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분기당 한 8천만 대 수준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추가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연간 2억 7천만 대 정도 수준의 출하량에서 3억 대 이상의 출하가 내년 예상되고 있고 물량 증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출하가 10% 정도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에는 상당히 빅사이클로 여겨지는 정도의 출하량 증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IT 부품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LG노텍이나 BH도 물론 좋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는 차원에서 잠시 후 삼성전기에 대해서 다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모멘텀이죠. LG노텍하고 BH하고요. 대표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를 말씀하셨고 근데 LG노텍이 할 때 삼성전기는 못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물어보신 분도 많았고요.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그러면 코멘트 해주세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LG노텍이나 BH는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뭐 그 두 종목도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아직도 있다고 보이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는 뭐 전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오늘 삼성전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세라믹 그 캐패시터 관련된 부분에서 수출 금액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역성장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세라믹 캐패시터 수출 금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000년에 5월 달에 8%를 시작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에 2021년 8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만 2021년 9월에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12%로 역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삼성전기가 다소 좀 못 올랐던 아주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기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가 확인된 이후에 일본 업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무라타라든지 타이어 유덴 이런 종목들에 관련된 10월 말 실적 발표에서 수주 잔고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MLCC 업황의 피크아웃의 우려가 업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상당히 눌려있던 이유가 됐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이제 뭐 일본 업체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주기 때문에 타이어 유덴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액 감소한다고 이제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줬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6개월 매출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에 따라서 수주 잔고액 감소를 실질적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고객사들의 일시적인 주문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고 세트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뭐 각종 부품의 여러 가지 병목 현상, 공급 부족 때문에 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좀 흐르면서 확연하게 이제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 수출액의 역상정이 10월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나왔는데요. 뭐 역성장 폭이 좀 줄어들었죠. 11월 같은 경우는 이 역성장이 2%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는 MLCC 업황이 상당히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아마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지금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던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이제는 좀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3분기와 4분기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분기당 6천만 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내년 1분기와 2분기가 출하량이 8천만 대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하고요. 거기에 유독 부진했던 이유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있고 자체 AP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엑시노스 2200 말씀을 분명히 언급드렸죠. 이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스냅드래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AMD 네.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엑시노스 2200이 수율 문제가 부각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자체 AP 성능 그러니까 엑시노스 2200이 우려 대비 상당히 양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수율이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율이 잡히고 있다는 것은 공급 물량이 원활하면서 지금 출하량 관련된 스마트폰 출하량이 상당히 원활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2022년 출하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삼성전기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기는 결국 카메라,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 그 다음에 MLCC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보여줄 수 있고요. 삼성전기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전기가 지금 이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 매출액은 9조 9,1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200억 정도 수준인데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해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기판 소재 사업부에서 RF PCB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매출액 성장률은 4% 정도로 다소 좀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17%나 증가하면서 아마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다시 갱신하는 아마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밸류에이션 할인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만 지금 밸류에이션 오히려 할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일부 뭐 증권사들이 뭐 목표 주가 23만 원, 25만 원 부르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인가요? 거기는 뭐 목표 주가 29만 원까지 오늘 리포트가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17만 원 선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올라간 게 없고 최근 저점이 16만 원대 정도에서 바닥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아마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아직 주가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